이번 강좌는 환지 처분이라는 용어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용어란 말 쓰게 된 건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종전의 토지에 가름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줄 수도 있고 금전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 있어요. 그 돈을 준다는 걸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하죠. 뭐 꼭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름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환지 처분은 당연히 권리관계에 가장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쟁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보기 예를 들었는데 그 보기 예에 대한 관점은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거기 본래 면적이 A, B, C, D 공공시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얘기를 갖다 기준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교재의 내용을 갖다 굳이 뭐 설명하려고 할 것 없이 A라는 사람은 면적이 400인데 이걸 면적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간보일이 나오겠죠. 그러면 간보일에 대한 관점은 50%가 잡은다면 200제곱미터고 B는 300이니까 150이고 C는 500이니까 예를 들어서 250이고 D는 100이니까 50이고 E는 공공시설이네요. 근데 400이니까 200 받아야 했지만 200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요것은 환지 계획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환지 처분을 할 때는 자, 얼마 200제곱미터 기준점으로 한다면 A는 200 받아 200 받아 적응환지야.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줄 필요가 없죠. 땅만 주면 되니까 그걸 적응환지라고. 그다음에 B는 150 받을 걸 200 받으면 플러스 50이에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갖다 뭐 해야 되겠어요?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주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C의 경우는 500인데 250이었죠? 200 받으니까 마이너스 50이죠? 가만집니다. 그러면은, 손실보상 입장에서 청산금을 갖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주체 입장에서 겨우. 그 다음, D의 경우는 가가지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입체환지. 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뭘 할 수 있으면 적용받지 않고 좋은 자리 가서 더 크게 앉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과 용도적 적용받지 않아요. 도시공격시설 아까 빨간 걸 했던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와 같이 된 것을 이제 돌려주는 처분을 갖다가 뭐라고 쓰면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종전 토지의 가름 처분이다. 그러면서 기속 처분이다. 어디에 기속한 거냐? 환지 계획에.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정한 대로 처분해야 되겠지 환지 계획과 다르게 처분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쟁송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쟁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환지 처분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를 갖다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요. 그로부터 이제 뭐 할 수 있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람 절차를 두는 겁니다. 14일 이상 주는 거죠. 이 사이에 의견 제출할 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이 없다면 가서 준공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준공 검사. 준공 검사는 누가 해주는 거냐? 이 사람이 해줘요. 지정권자가 해주는 겁니다. 누가? 지정권자가. 그럼 이렇게 준공 검사 해줬으면 그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이 앞서 했던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는 개별적으로 뭐 할 것이냐 가서 통지해주고 공고하는 거예요. 일괄신문에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효력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에 관한 사항이죠. 이 효과. 요게 가장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효과. 요것이. 그래서 요 효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 그럼 원칙은 여기 환지처분 공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날. 뭐가 될 거냐? 이제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는가? 그러면 종래의 하얀 땅에서 이제 노란 땅 주인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아까 그림 그렸던 환지 설계대로. 그래서 종전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관계 이전 확정하고. 그 다음, 입체 환지 처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땅 대신 요 땅이 너무 과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대신 여기에 있는 것에서 건물로서 받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지분권을 받고, 그럼 여기 공유 지분권, 소위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저당이 잡혔다, 그러면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얘는 건물과 땅으로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 환지 처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또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명제처럼 외웠어요. 채, 시, 보, 환 이렇게 꼭 얘는 다음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그래서 꼭 명제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채, 시, 보, 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나가서 청산금이 다음날, 다음날이요. 청산금이 확정된다. 볼 수 있어요. 확정. 왜? 권리관계가 확정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당 가격 곱하기 늘어났거나 줄어들거나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돈은 얼마 내는지 얼마 받는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권리관계 이전 확정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럼 그 예외가 무엇인가 이래준다면 그 예외의 입장을 갖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외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지 부지형 토지 이미 떠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떠난다는 사람은 자 환지 부지형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에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에 그때 뭐 해야 되는데 소멸이 돼야 됩니다. 이때 소멸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땅 주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앞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구불양장으로 되어 있던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불특정하게 이루어졌던 땅들을 아까 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림 그릴 때. 자, 그럼 이게 도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땅이라고 봅시다. 그럼 4번지 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 맹지가 될 거 아닙니까? 맹지.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얘들 나름대로 남의 땅이든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뭐를 갖다 해놓을 거냐면 자 지역권이 설정돼 있을 겁니다. 지역권. 또 이 4번지 땅은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을 땅이고 을의 땅이고 자 이게 만약에 병의 땅이고 요게 정의 땅이고 요게 무의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땅 준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행정처분은 바로 뭐냐 4번지나 5번지나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다. 자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 여기 6번지 7번지 땅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이건 행정적 처분이 이게 행정적 처분. 행정처분. 그럼 이 땅을 갖다 지금 어떻게 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표현 자체를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려줄 때 이 땅은 가장 좋은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채비지를 써. 그러면 여기 있는 을한테 자 자네 이거 그만둬라.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까지 그만두라 그래야지. 그죠? 그러면 누가 됐어요? 다음날 누가 되는 거예요? 채비지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시행자가 다음날 갖는 거예요. 시보환이라 했으니까 시행자가 어느 날? 다음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을은 야 너 이거 못 주니까 자 이거 병 땅 줄게. 그럼 병은 그날 그만둬야 되고 다음날 얘한테 줄 수 있잖아요. 여기 땅.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떠난다는 애 아닙니까? 떠나겠다. 그럼 누가 갈렸죠? 사업 시행자 관리한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 종료. 그럼 얘가 그날 그만둬야 여기 있는
병이 이 땅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예요. 그래서 환지 부정토지는 사업시행자 관리했지만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까지 누가 관리했죠? 사업시행자 관리했어요. 시행자가 관리했고 그러면 다음날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날까지 종료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 다음 행정상 재판상 전속처분. 자, 행정상 재판, 자, 저기 행정상 처분 이거죠, 이거. 4번지, 5번지 땅은 예를 들어 상업적이고, 여기 6번지, 7번 주거적인데, 지금 여기 병을, 5번지 땅에 주인에서 상업적인데, 6번지 땅으로 왔다, 이 땅으로 왔다 해가지고, 상업적이 쫓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종전토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속처분입니다. 전속처분은 종전토지에 있는 거다. 종전토지에 남는 거예요. 다만, 전속이 아닌 금전적인 건 옮겨가야 되겠죠. 여기서 세금 안 냈다. 그럼 이쪽으로 옮겨가서 압류시키면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전은 전속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권을 보니까 여기 앞에 요 땅에 지역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노랗게 하면서 도로를 내지 않았다면 이건 그대로 지역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운 도로를 갖다 만들었다면 지역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 지역권은 그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새로운 도로가 났으면 소멸해야죠. 언제? 환지처분 공고 종료에 소멸해야 되겠고 실익이 있으면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에 대한 것이 예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환지처분 후의 조치나 마찬가지. 그래서 5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인한 권리의 조정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정리하면 바로 이런 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설명했던 것 중에서 요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에 원칙이 있겠고 거기에 보면 행정상 재판상이라고 하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두시면 되겠고 그 표현이. 자, 그래서 그걸 잘 좀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러분들 5번서부터는 이렇게 쓰면 돼요. 환지처분 후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지처분 후의 조치 중에서 권리관계에 이제 조정이 나타나죠. 그럼 권리관계 조정 요구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 환지 처분이 되고 나서 6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으면 며칠 내?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 앞에서 환지 예정지 때 했던 거. 그럼 서로 간에 목적 달성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권리포기 계약 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권리포기 계약 해지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물어줬잖아요. 그죠? 그럼 구상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구상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가지고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써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환지 등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등기? 환지 등기. 원래 이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등기는 해야 돼요. 근데 등기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지 처분했다. 그럼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냐면 14일 내 등기 촉탁이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14일 내. 그러면 이때 이 환지 처분 공고일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14일에 신청하는데 자, 환지 처분에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신청은 14일에 하고 그럼 이때 이 등기가 있을 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걸 봅시다. 자, 뭐가 되냐면 여기 신청을 했고 그 다음 신청을 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보면 환지 처분했을 거 아닙니까? 처분부터 등기 사이에 타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타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등기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앞서 배웠을 때 뭐가 있냐면 채비지를 팔 수 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하는데 환지 예정지 때 팔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비지를 갖다 판다 그러면 그때 등기원이 환지처분 이전에 등기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가 요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같이 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니까 채비지를 이제 팔 수도 있겠고 또 나가서 뭐도 할 수 있는지 잡아야죠. 자, 나가서 보면 이제 청산금을 징수하고 뭐 해야 되겠죠? 교부. 앞서는 청산금이 확정됐다 그랬어요. 그럼 평상 확정은 평당 가격의 의미를 갖다 연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가격? 평당 가격을 연상하시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산금이 뭐가 된다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결정돼야 되겠죠. 그 결정된 거와 확정은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이란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는 거. 결정이란 말은 앞서 했던 것처럼 평당 가격을 의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당 가격. 평당 가격. 예를 들면 얼마다. 그럼 확정은 평당 가격에다가 곱하기 증감된 면적. 그러면 나는 얼마 받고 얼마 내야 되는지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권리관계 확정돼야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청산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 시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미리 떠날 사람은 미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확정됐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교부하고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해야 되지만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떠나겠다는 사람 미리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다음에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두 차례 출제됐어요.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받아가라, 내라. 그런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이라 하죠. 그럼 이거는 5년간 행상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다. 그걸 볼 수 있겠고요. 나가서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감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보상금은 행정적인 시행자가 하면서 도로망 같은 소위 기반시설을 너무 많이 했어. 간보위를 너무 많이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익시설을 갖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피해를 준 걸 보세요. 공익시설 너무 파출을 너무 크게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그러면 개인에게 보이지 않게 피해를 줬죠. 그걸 물어주는 제도. 그럼 어떤 방식에서 하느냐?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처인 시행자인데 공공시설을 갖다 너무 많이 확대함에 따라서 개인한테 개인이랑 뭐예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피해를 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물어주는 제도를 우리가 감가보상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가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본다면 어떤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총 가액이 100억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가 이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도로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 자, 여기에 쬐깐하게 하나, 파출소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개인 땅이 만약에 있었다. 내 땅이 여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있었다. 그럼 내가 이것이 8천만 원짜리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반듯반듯하게 함에 따라서 돌을 많이 잡았죠. 근데 여기다가 파출소를 크게 줬어. 또 이래 되면 간보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땅을 받아요. 받긴 받는데 50평을 받아. 가치 1억 원이야. 앞서 돈 가치를 준다 그랬죠. 그럼 이건 기분 좋을 거 없어요. 가서 2천만 원 청산금을 내야 돼. 내야 되는데 나는 평수가 50평 줄어서 100평에 50평.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럴 경우에 물어주는, 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주는 데는 감가보상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를 덜 아프게 해준다.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공시설 용지 같은 거는 가액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총 사업 시행 가액에 예를 들어서 80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가격 이하 주고 가자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 전에 100억이었던 땅이 자 100억에서 마이너스 80억 곱하기 내 땅 옛날 8천만 원짜리 그럼 8천만 원 여기 계산식이란 말이에요. 시행 전에 총가액에서 시행 후 총가액을 뺀 걸 시행 전에 총가액까지 나눠주면 종전 내 토지가액을 곱해보면 나는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2, 60이 16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그럼 1,600만 원 받는 대신 나는 2천만 원 줬잖아. 그럼 차액이 얼마 남죠? 400만 원. 그러면 덜 아프지 않으세요? 나는 면적 두드렸는데 2천만 원 내놓으면 엄청 배 아플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준공검사는 공사가 끝났을 경우에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끝나기 전에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준공검사권자는 지정권자가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에 관한 사항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다음 준공전이라도 뭐 할 수 있냐면 허가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준공전 또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4번에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팔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사업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권자가 허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자, 그 소리가 이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법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입니다. 자, 비용 부담은 시행자 부담 원칙입니다. 즉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다가 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 상하들은 지방자치 고유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고, 전기가스는 공급하는 자가 해야 되겠고, 또 통신시설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때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기시설 있죠. 이건 이제 주택법하고 달라요. 주택법은 지중으로 요구하면, 지중설로 요구하면 50%를 내도록 돼 있어요. 주택법에는. 그러나 여기는 소위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지중선로를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 자와 지중선로를 요청하는 자는 각각 얼마씩 절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50%. 그럼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될 거냐. 전부 한지 방식. 내 땅에 내 땅. 그럼 내 땅에 땅 하게 되는 건데, 환지 방식은 전기 시설을 갖다 공급하는 자는 얼마? 3분의 2. 그다음에 지중설을 요구하는 땅 주인들은 3분의 1 요거만 부담하면 된다. 원래 50대 50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언제까지 설치하는 게 완칙이냐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도록 돼 있겠고, 이걸 만약에 못한다면 각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대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득받는 경우는 부담시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담시키는데, 이걸 설치함에 따라 이득받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는 이웃대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돈 내라. 당연히 수익 받으니까 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득 받으니까. 근데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않으면 자, 이럴 때는 시도 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시도지간은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란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관리 비용,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다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몇 가지가 있느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 가지고 자체로 시험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는 왜 드느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광역시는 군수는 제외고, 도시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거나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알겠죠?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이걸 둘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재원이 마련해야 되겠죠.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개발 채권에 조성된 자금, 뭐 가태료 징수 이런 경우 쭉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운용을 제약받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있고, 마지막 정리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 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및 매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죠. 도시
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행권자는 누구냐? 자, 발행자. 이게 꼭 중요하죠. 발행권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행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즉 누구죠?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객시설사업, 즉 도로망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시가지를 건설하면 당연히 거기 도로도 필요하겠죠. 그럼 두 가지 다잖아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군객시설사업,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할 때 가장 별표를 쳐야 되겠죠. 누구의 승인 받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자, 여태까지는 국토교통부였지만 여기 앞서 얘기했던 두 번 나오네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 비용 부담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들 서로 간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이득받는 서로 간에 시군 간의 협의는 도지사가 하고, 시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준다 그랬죠.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도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얘기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네요. 누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원금은 상환기간부터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과정 가지고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알겠죠? 공공사업 주체 네 가지가 있었죠. 그들과 도급계약 체결한 자가 있겠고, 그 다음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행법률에서 개발행 허가 5가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된 경우, 요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타법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허가 의지된 자도 포함시킨다는 걸 잘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칙인데, 보칙은 타인 토지 출입 이런 건 역시 국토계획법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보시면은 그 3번, 4번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일 마지막에 5번에 있죠. 이 법에서 시행자가 행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무슨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 모두 맞춰진 겁니다. 자, 도시개발법 6문제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6개 다 맞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또 반복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상 강조하지만 키포인트가 정리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됐다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